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곧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미국은 북한 특별대표를 러시아에 파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군 부대를 시찰해 방어 태세를 점검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미국 언론은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처절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구애 외교를 폴리티코가 전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나흘 전에 미국에 옵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영향력 인물 100명 가운데 BTS와 샌드라 오 등이 선정됐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이름은 빠졌습니다. 팍스TV가 버니 샌더스 후보의 타운홀 미팅을 방영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 앵커가 샌더스에게 너무 잘해줬다고 비난합니다. 대통령은 민주당이 휴가에서 돌아와 이민 이슈에 대해 일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은 플로리다 별장으로 갑니다. 연방 법무장관이 이민 판사에게 난민 신청자의 보석 허가를 거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부동산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 문제로 지난 12월에 물러난 전 내무장관이 광산회사 컨설턴트로 일합니다. 법에 따르면 적어도 5년 동안 관련 일을 못하기 때문에 논란입니다. 중고품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리만 마크스가 다시 의류와 핸드백 등의 중고 판매에 뛰어들었습니다. 브라질리안 아메리칸 상공회의소가 브라질 대통령에게 공로상을 주는 행사를 자연사 박물관에서 한다고 발표하자 환경단체 등이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결국 박물관 측이 행사 유치를 취소했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이 불에 탄 뒤 사람들은 시간은 건축, 사람은 석공이라는 빅터 위고의 말을 되새깁니다. 중국은 노트르담과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사원을 최근 파괴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북한 관련 뉴스는 때로는 미국에서 때로는 일본에서 한국에서도 먼저 나오기도 하는데 이번 뉴스는 일본 언론이 자주 보도를 하고 한국 언론이 전하고 미국은 루머라고 얘기하는데 루머는 아니고요. 날짜가 언제냐인데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주에 만난다 하는 그 CNN 방송의 표현으로는 이제 루머입니다. 그 날짜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스티브 비건 그 대북 그 특별 대표가 러시아로 갔습니다. 그게 이제 두 사람 간의 만남에 대해서 미국으로서는 미국의 입장을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도 러시아에서도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확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요. 이 루머를 미국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지금 고려 항공이 보통 그 블라디보스톡과 그 평양과 블라디보스톡을 목요일과 언제든가요? 월요일과 월요일과 금요일이군요. 그렇게 가는데 그런데 목요일 날 한 번에 더 취향이 있을 것이고 비행기의 그 모델도 조금 다르고 하기 때문에 unusual해서 여기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갔나 보다라고 생각도 하지만 또 전에도 전혀 스케줄에 없는 취향이 평양과 블라디보스톡 사이에서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음 주다 하고 특별하게 확인하기는 이르다고 미국에서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또다시 그 미국의 국제전략연구소에서 그 워싱턴에 있는 띵크탱크 CSIS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북한이 이제 새로운 핵 활동을 하고 있다. 물론 그것도 어떤 그 쓰레기를 버리는 그런 작업도 될 수 있지만 위성 이미지만으로 영변 그 주변의 그 핵 활동을 완전하게 단정 짓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위성 이미지에서는 뭔가 그 활동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레일카 등이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그 핵
핵시설 주변에서 이 레일카 바퀴 달린 그 자동차들이 움직일 때는 뭐 재생산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보고 있고, 그런저런 이유로 이제 북한도 특사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냈다 하는 내용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실은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11월 달 이후에는 처음이었어요. 공군 기지를 방문을 해서 그냥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그 공군 그 조종사들이 아주 좀 힘든 뭐 고개와 같은 뭐 좀 어려운 그 기술을 보여주는 복잡하고도요 전투 그 액션에 있어서 그런 것을 시범을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보였고, 또 그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만족했다, 그 엑셀런트한 그런 그 준비에 대해서라고 이제 그 북한 매체들이 보도를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미국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데, 만약에 워싱턴이 며칠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요구, 하노이 회담 정도를 들고 나와서는 절대로 뭐 회담을 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안 된다면은, 또 다른 회담 성사가 안 된다면은 우리는 다시 그 대치 상태의 사이클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의 거의 모든 언론들, 뭐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통신,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다른 나라의 모든 언론들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미국에서는 정말로 철저하게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한국전 때에 숨진 미군의 유해, 그 사람이 누구인지 70년 뒤에 또 우리가 알아냈다 하는 것을 아주 그 국방부에서는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국방부에서 이 같은 발표를 하면은 국민의 생명이기 때문에 뭐 AP통신을 포함한 모든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요. 화요일이 어제죠. 어제 그 한 사람의 미군 유해, 육군이군요. 육군 캡틴 카를로스 E. 퍼거슨 씨, 웨스트 버지니아의 다우슨에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유해가 이제 그 확인이 됐다. 하와이의 호노룰루에 안장이 됐었는데 1951년도에 뭐 대부분 치아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 밖에 뭐 여러 뭐 가슴에 뭐 방사선 테스트 같은 것을 뭐 남아있는 부분이지만요. 그렇게 한다던가 하는데 결국은 확실하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해서 5월 달에 버지니아의 락키 마운틴으로 옮겨져서 완전히 이제 그곳에서 쉴 수 있도록 그 시신을 안치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에선 계속 알려줍니다. 762명의 미군 유해가 아직도 누군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폴리티코가 아주 긴 내용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이 관계야말로 미국 지도자와 다른 나라 지도자 사이에서 완전한 또 끊임없이 갑과 을의 관계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때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퉁을 먹으면서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자면 머리를 조아린다. 결과도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뭐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같은 거 할 때도 일본은 제외를 시키고, 일본은 대통령의 딸인 이방카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기부를 하고 이방카의 사업을 일본에서 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했는데 물심양면으로. 그런데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별로 얻어가는 것도 없을 것 같은데도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 아마 결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날이 5월 1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새로운 왕이 얼마 만이에요. 아주 오랜만에 바뀌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아주 신성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준비를 해야지 되는데, 그 나흘 전에 6,700마일을 비행기를 타고 와서 36시간 여행 시간입니다.
딱 워싱턴에 오는 거예요. 물론 그 왕이 바뀌고 하는 이벤트에 트럼프 대통령도 초대를 해서 나흘 뒤면은 만날 사람들이 또 오는 겁니다. 왜냐면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귀는 가족들이야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이방카를 처음에 공략을 했고 이번에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생일 파티에 오는 겁니다. 49살 되는 생일 파티를 4월 26일 금요일에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 날에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치고 바로 이제 갑니다. 일본으로. 일본에서 이 왕의 즉위식 같은 것이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면은 왜 오늘의 미국에서도 교황이 제가 오늘의 미국을 방영하는 동안 2번 바뀌었는데요. 요한 바오로부터 시작돼서 베네딕토 16세 지금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인데 그런 로마 카톨릭에서 새로운 교황을 뽑을 때와 마찬가지의 그 정도의 뭐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고 신성함 같은 것이 일본 왕이 바뀌는 이것인데도 그 나흘 전에 와서 생일 파티 오고 골프를 치고 하는 정도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을 들인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과 굉장히 가깝게 그 관계를 유지하던 아베 신조가 금 장식을 한 골드 장식이 아니라 금 도금을 한 골드 플레이티드 골프 클럽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죠.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이니까 값이 좀 나가도 됐나요? 아무튼 그렇게 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폴리티코의 표현에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까지 추천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가 하면서 물론 북한 문제 있고 중국 이슈가 있고 무엇보다도 일본도 지금 아베 신조로서는 경제가 뒤로 가면은 큰일 나는데 경제 문제 이번 주에도 월요일에 워싱턴에 일본 대표단이 와서 미국의 이제 무역 대표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를 만났고요. 그래서 누가 트럼프 대통령의 귀인가 해서 이번에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기 전에도 아베의 그 정책팀은 항상 뭐 워싱턴에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말, 트위터 같은 것도 뭐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공을 들여서 분석을 하고 있고 또 특히 두려워하는 것이 자레드 쿠슈너 대통령의 사위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사위 가족이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억만장자와 많이 친해요. 친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 자레드 쿠슈너가. 그리고 실제로 뭐 자레드 쿠슈너의 또 다른 가족도 중국에 가서 우리 자레드 쿠슈너가 대통령의 사위인데 여기에 투자하세요 하는 거 하다가 뭐 중간에 도중에 비난받고 내리고 했었을 정도죠. 그래서 중국과 가깝게 하면 어떡하는가 아베 신조가 너무 걱정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자레드 쿠슈너는 어차피 가족이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 억만장자하고도 많이 친합니다. 중국인 억만장자와 친한 것뿐만이 아니라 더 가깝게 이 일본에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위, 딸, 대통령의 와이프 또 이방카와 이 자레드의 딸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귀여워하는 딸이 아라벨라 쿠슈너래요. 뭐 여러 자식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딸들이 미국에서는 부자들이 자녀들을 많이 납니다. 자녀를 키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부자가 이제는 뭐 자수성가보다는 대물림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자식이 많으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유산도 많이 상속받잖아요. 기타 등등의 이유로 자녀들이 많은데 뭐 5명, 3명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는데 이렇게 아베 신조는 대통령이 가장 귀여워하는 손녀에게도 어떤 형태로든 공을 많이 드리고 있다 하는 내용들 전하고 있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을 하더라도 이것도 중국과 경쟁하는 거죠. 중국도 뭐 자금성 등등 얼마나 대단하게 융숭한 대접을 했는데 일본도 일본의 궁전을 열어서
전통적인 형태의 그 티를 대접을 한다던가 이런 형태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구애를 하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뭐 아주 똑똑하다, 현명하다, 국민을 위한다 이런 칭찬을 하면서 아베나 아베 행정부에 대해서는 그 같은 그 찬사의 말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베 신조 그 일본 총리의 입장이 참 그 난처하다는 거죠. 그렇게 어떤 경우에는 푸대접까지 받으면서도 계속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것. 무역 문제, 또 그 북한과의 문제, 그런 일들 때문에요. 그런 모습을 전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 지성이명 감천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는 것에서, 통하는 시점이 오는 것 아닌지, 그것도 또 일부 한반도 평화와 그 평화요, 이런 강성이 아니라 온건한 형태의 평화를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그것 또한 큰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올해의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 100명 시사주간지가 선정하는 거 보면은 그렇지, 올해의 인물이라기보다, 그렇죠, 2019년 올해의 인물, 이 중에서 이제 또 나중에 연말이 되면 한 사람을 꼽는데 보면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미국과 세계의 흐름이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미국의 아주 중요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100명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에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을 100명으로 줄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죠. 시사주간지 타임은 1, 2, 3, 4, 5 5개 분야로 나누어서 각 분야별로 뭐 거의 20명 정도씩 이렇게 했는데, 파이오니어 선구자가 제일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선구자의 그 샌드라오가 흰색 정장을 입고 사진도 늠름하고 우아하고 아름답게 나왔습니다. 뭐 지난번에 그 큰 시상식에 사회도 보면서 본인이 그 마이너리티라는 거,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아니라 캐나다지만 그런 것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파이오니어에는 샌드라오가 눈에 띄고, 아티스트에는 BTS가 1, 2, 3, 4, 5 다섯 번째로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또 그 아리아나 그란데 유명하잖아요. 또 글렌 크로스는 나이가 많은데 영화 등등으로 해서 아티스트에서 BTS가 들어간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아이콘즈의 뭐 테일러 스위프트도 이제 나이가 많이 됐겠네요. 미셸 오바마, 스파이크 리, 이번에 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정말 그 눈에 띄었습니다. 또 크리스틴 블레이지 포드 기억하세요? 예, 브렛 캐브나우 연방 대법관이 본인을 어렸을 때 그렇게 했다고 증언을 했었던 여성을 어떤 아이콘으로 냈고, 레이디 가가도 뭐 끊이지 않고 영향력 있는 인물에 오르네요. 또 글쎄요, 거대한 사람이라고 표현할까요? 타이탄스, 르브론 제임스 들어가 있고, 마크 저커버그, 좀 그 타이탄에는 분야가 섞여 있네요. 타이거 우즈, 당연하죠. 타이거 우즈. 또 누가 있습니까? 제레미 파웰,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이 타이탄에 넣고, 그 밖에 이제 제가 두 사람의 이름을 찾은 것은 리더 분야에서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낸시 펠로시가 도널드 트럼프보다 더 위로 올라갔어요. 지난번에 중간선거에서 이겼고, 그 전에 이제 또 하원 의장이 됐고, 그랬으니까는요. 또 누가 있습니까?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즈는 지금 그 팍스에서 가장 미화한다기보다 가장 많이 내보내는 정치인입니다. 불과 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 수천 번 나왔다고 해요. 그만큼 사람들이 보는 거죠.
아마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알렉산드리아 그 오카시오 콜테즈 뉴욕이 지역구인 이 젊은 의원이 28살 훨씬 많이 팍스에 출연을 했을 겁니다. 출연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로 비난하죠. 옷을 뭐를 입었다. 어디 사진을 찍었는데 그 옷이 비싼 옷이다. 그것 빌려 입은 것이고, 그리고 그 잡지사에서 거기 개념에 맞게 이제 빌려준 옷이고 한데도 마치 빈부격차를 줄이자라고 하면서 아니 수천 달러 옷을 입고 다녀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죠.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에 미국이 딱 지목을 해서 너 대통령이라고 선언하시죠 하고 해서 선언을 하고 아직까지도 그 니콜라스 마두로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후안 과이도, 미치 매코넬 연방 상원 의원, 뭔가 끊임없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꼭 그렇지도 않아요. 영향력 있는 거죠. 그 자리가 주는 무게감. 브렉 캐버너 연방 대법관도 역시 리더 거인에 포함됐고요. 벤자민 네탄야후 5번째 4번 연속 이스라엘의 그 총리가 됨으로써 여기에 올랐고, 윌리엄 바가 순식간에 이 미국 연방 법무장관이 지금 올랐습니다. 내일도 아주 그 중요한 일이 있는데 또 프란치스코 교황, 시진핑, 또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을 법한, 지난해에는 뭐 다 속해 있었죠.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영향력을 끼친 100명의 인물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사주간 타임에 영향력 있는 사람 100명은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에세이 비슷하게 이래서 이 사람이 중요하고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써주는 게 중요한데 그 얘기를 좀 드릴까요? 그리고 또 이 10대 소녀를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그레타 썬버그라고 해서 10대의 기후변화를 위해서 이거 우리가 고쳐야지 된다 하고 활동하고 있는 소녀도 있고요. 그 비욘세가 미셸 오바마에 대해서 써줬습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은 낸시 펠로시에 대해서 써줬고, 누굽니까? 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10대의 그 기후변화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소녀, 그 그레타 썬버그에 대해서는 이것도 좀 새롭네요. 에마 곤잘레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플로리다주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제일 먼저 나와서 10대 그 소녀가 이 총기는 우리가 규제를 해야지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소녀가 뭔가를 딱 찢어버리는 장면을 또 그 우파 내지는 그 총기는 소지가 자유해야지 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마치 이 에마 소녀가 그 미국의 헌법을 찢어버리는 것처럼 가짜로 편집을 해서 트위터에 쫙 그 퍼뜨렸던 그런 이제 이 소녀 자체가 다른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소녀에 대해서 글을 써줬고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참 이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취임하기 전에 열심히 뭔가를 했었는데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써줬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즈에 대해서는 상원 의원인 지금 민주당의 그 예비선거 후보에 출마 선언을 한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이 썼고, 또 중요한 사람 제가 한 사람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뉴질랜드의 총리도 그 자신다 아던이죠 이름이. 그 여성 총리도 이번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숨졌는데도 하지 못한 일을, 물론 네덜란드가 땅도 작고 인구도 작고 하긴 합니다만은 딱 규제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런던의 시장, 그 살디그 칸이라는 무슬림 최초의 런던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수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그냥 그 무슬림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하는 이 시장이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줬다 하고 써줬습니다. 또 브렉 캐버너 연방 대법관에 대해서는 미치 매코넬 그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썼고, 윌리엄 바 연방 법무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자꾸 수수께끼라니까는요.
그 법무부 부장관 쫓겨날 듯 하는데 쫓겨나지 않고 최근에는 딱 그 법무장관을 강하게 보강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2의 기둥처럼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 법무부의 부장관이 썼고 또 오랜만에 이름 듣네요. 그 셜리 예이츠라고 대통령에게 뭔가를 자꾸 그 건의를 하고 하다가 뭐 거의 쫓겨났죠. 그 셀리 예이츠라는 전 연방 법무장관이 그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에 대해서 써줬습니다. 미셸 오바마에 대해서 이제 비욘세가 그 써준 것도 유명하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영향력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인물인가 하는 것을 써줬습니다. 이민에 대해서는 역시 로버트 바트 그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를 4페이지로 요약해서 대통령의 마음을 아주 편하게 해준 윌리엄 바 연방 그 법무장관이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천후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민 판사들에게 난민 신청자 보석금 신청하면 거부해라 하고 오더 명령 내린 거거든요. 제가 조치했다라고 앞에 그 헤드라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그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이 그 신청 절차가 다 끝나고 확실하게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려면 뭐 빠르면 몇 개월, 길면은 몇 년 걸리죠. 그 사이에 이제 보석 신청을 해서 풀려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국토안보부가 가석방 허락을 할 때만 가능한데 그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제 90일 동안 좀 뭔가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해라 하는 건데 벌써부터 미국 뭐 민권협회나 그 밖의 그룹은 법적으로 그 고소하겠다고 얘기하면서 헌법은 정부가 난민 신청자를 가둘 수 없다. 그게 미국 헌법이다 하는 게 이제 연방 법무장관에 도전해서 고소를 하겠다는 사람이거든요. 꼭 그런 난민 신청자들에게 온정감을 표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어떻게 연방 법무장관이 판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가? 근데 명령을 뭐 내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민 법정은 연방 법무부 소속이거든요. 사법부 소속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무장관이 최고의 보스이기 때문에 명령은 내릴 수 있지만 그러나 판사 자체가 그 명령을 받지 않을 수는 있어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와 멕시코와의 국경에 와서 그 국경 순찰대에게 누가 뭐라고 법이 뭐라고 하던 뭐 다 뭐 잡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그 보스가 대통령 말 듣지 말고 법에 따라라 하듯이 판사도 법무장관이 그렇게 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법적인 해석에 따라서 법무장관이 보스이기는 하지만 나의 그보다 더 위의 보스는 헌법이다 하고 헌법 해석을 본인이 하는 바에 따라서 법무장관 말을 안 들을 수도 있기는 있어요. 또 성향에 따라서.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법무장관이 판사에게 명령을 한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이민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법무장관도 이번 법무장관도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못지않게 오히려 그때보다 이런 부분은 더 나간다고도 할 수 있네요. 굉장히 강경해진다는 미국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트위터에 그 민주당 의원들 의회로 돌아와서 휴가 끝내고 지금 뭐 이스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휴가가 와서 이민법 같은 거나 고치는 일이나 해라. 국경 수비 고치는 그런 일이나 해라. 라고 비난을 했는데 휴가나 하고 말이야. 뭐 이런 형태로요. 그런데 공화당도 지금 의회가 휴회잖아요. 휴회라서 공화당도 지금 다 지역구에 갔거든요. 예, 그리고 정치인들의 뭐 휴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가족과 잠깐 있고 이제 유권자들 관리를 하겠죠. 공화당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똑같이 휴회했는데 민주당 의원들 그래라 했는데 문제는 이게 미국의 언론이 그 팜비치 포스트를 봤어요. 플로리다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이잖아요. 대통령 그 별장 있는 그곳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본인 자체가 워싱턴에 없을 겁니다.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1시에 이제 중요한 그 연방 그 항공국에 대한 그 선서가 있고 그 관련자에 대한 그런 뭐 취임 선서 같은 것이 있고 그거 끝나고 바로 아마 비행기 타고 그 본인의 별장으로 가나 봐요, 대통령.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되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 전부 그 이스터에는 플로리다주 별장에 가서 휴가를 지냈거든요. 오늘 금요일도 아니고 수요일인데. 그리고 이미 팜비치 포스트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딱 그 플로리다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트위터에 사진을 올렸어요. 이거 봐라. 벌써부터 우리 트래픽이 너무 심해 하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본인은 지금 휴가를 가면서 휴가 갔던 민주당 의원들에게 돌아와서 일하라고 하고 또 공화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이런 트윗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트윗을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는 안 읽거든요. 대통령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대통령은 열심히 워싱턴에서 일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놀고 있나 보다.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죠. 아무튼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대통령의 적이 크레이지 버니 샌더스, 슬리피 조 바이든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친 버니 샌더스와 졸린 듯한 기운 없는 조 바이든이라는 뜻이겠죠. 2020년도 아마 두 사람 사이에서 후보가 될 것 같은데 그래 한번 싸워보지 하고 버니 샌더스를 더 많이 때리는데 왜냐하면 버니 샌더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난해 수입이 뭐 한 56만 달러 정도 돼서 그 세금률이 26% 됐는데 나에게 고마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니 샌더스가 최근에 2년 동안만 다른 때보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책 써서. 그런데 세금 감면 내가 이렇게 해줘서 너 혜택 받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버니 샌더스는 내가 번 만큼 나는 세금 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버니 샌더스를 싫어하냐면 오늘 그 드러지 리포트 보니까 대통령이 아주 경로했다. 그 Fire and Fury에서의 그 Fury라는 단어를 쓰고 있던데 팍스가 어떻게 그 버니 샌더스 타운홀 미팅을 주최를 하고 그것을 방영을 할 수가 있어 라이브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랍니다. 팍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치 그 공영 방송처럼 돼 있잖아요. 뭐 러시아의 뭐 이타르타스라든가 뭐 러시아 투데이라든가 푸틴의 방송인 것처럼 그런데 그 팍스에서 어떻게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을 타운홀 미팅을 하는데 또 반응이 괜찮았어요. 굉장히 시청률도 높게 나왔고 하니까 대통령이 그게 월요일이었는데 24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팍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팍스의 앵커를 상당히 비난을 했는데 너무 버니 샌더스에게 웃고 스마일리하고 뭐라고 했던가요? 스마일리 앤 나이스라고 했어요. 그렇게 잘 대해줄 수가 있어? 했는데 그 앵커가 그날 그 타운홀 미팅 앵커가 누구였냐면은 브래드 베이어거든요. 브래드 베이어나 셰프 스미스나 아니면 그 크리스 월러스 같은 사람은 팍스이기는 하지만 션 해니티와 터커 칼슨 로라 잉그레엄 같은 주목은 받지 못하지만 굉장히 좀 그 중도적으로 공정하게 보도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할 때 과감하게 지적을 하고 바로잡는 사람이잖아요. 우라늄 스캔들이라든가 피자 게이트라든가 이라크에 돈을 퍼부어 줬다던가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조목조목 따져서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브래드 베이어거든요. 브래드 베이어가 버니 샌더스에게 너무 많이 웃고 너무 잘해줬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일이에요. 저는 누가 그 버지니아 울프를 두려워하는가? 뭐 미국에 관한 방송이니까 영어로 하자면 Who Afraid of Virginia Woolf? 이게 다시 생각이 나는데 내일 이제 특별검사에 비록 가려진 것이긴 하지만 그 보고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보고서에서 내가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했는데 내 이름 어떻게 나오는 거야 걱정하는 사람 굉장히 많다고 하고 그러나 이미 뭐 몇 주일이 지났는데 무죄다라고 홍보를 한 지가 연방 법무장관과 대통령이 이게 별 영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심상치 않네요. 왜냐하면 뭐 퀴니피악의 여론조사 결과도 아니고 다른 그 반대로 진보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도 아니고 맘모스 유니버시티가 스윙 스테이트요. 지난번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과 또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그런 곳에서 많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지만 이기기는 했는데 큰 차이로 이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스윙 스테이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최근에 많이 내려가서 31%, 지지하지 않는 그 비율이 51%, 이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물론 그 공화당 기반에서의 지지율은 아직 굉장히 확고합니다만은요. 그런 것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을 텐데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행정부의 장관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내무장관이 새로 들어왔고 들어오자마자 내사를 받는데 물러난 그 라이언 징케 그 내무장관은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특히 그 가운데 이해상충과 관련되는 그런 그 부동산 딜과 연관이 돼서 그래서 이제 내무부가 그 관리하는요. 부동산 딜 또 뭐 광산, 오일업계 다 뭐 아주 그 내무부가 뭔가 해줘야지 되는 게 있는데 그런 문제 등등에 대해서 조사받다가 뭐 비행기도 맘대로 타고 다니고 해서 결국은 뭐 쫓겨나듯이 물러났는데 이 사람이 뭐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때 로비스트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정도죠. US Gold Corporation이라고 그 네바다에 있는 말하자면 그 뭐 광산 회사인데 컨설턴트로 일한답니다. 보드 멤버와 겸직해서요. 1년에 한 10만 달러 받는다고 하는데 회사 CEO가 아주 좋아해요. 뭐 에드워드 칼 씨가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우리 너무 익사이링하다. 그리고 지금 그 네바다에서 뭔가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 회사에서. 그걸 내무부에서 해줘야지 되는데 내무부 장관 뭐 12월 달까지인가 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여기 들어가서 뭐 컨설턴트로 일한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도 현재의 지금 미국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행정명령도 내렸네요. 2017년에 행정부의 장관뿐만이 아니라 지명됐었던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장관이네요, 정확하게.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서 적어도 5년 동안은 관련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럼 전 내무장관의 얘기는 뭐냐? 나 로비스트가 아니다. 컨설턴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그마한 식당 하나를 팔아도 앞으로 몇 년 동안 몇 마일 안에서는 같은 업종의 식당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개인과 개인도 계약을 하잖아요. 리만 마크스가 전에 한번 시도를 했고 Real사라는 The Real INC와 해서 뭐 1년 만에 해약하고 했어요. 왜냐하면 샤넬 가방 등이 아니 우리 거 중고 판다고 하고 그거 가짜였어 하고 뭐 이 회사 소송도 하고 해서 잘 안 됐는데 그게 불과 이제 1, 2년 전인데요. 2016년도에 끝났으니까 3년 전이군요. 그런데 다시 중고품 판매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직접은 하지 않고요. 리만 마크스 백화점에서는 하지 않는데 백화점에 손님이 물건을 그곳에다가 팔아주세요. 말하자면 위탁식으로 드랍할 수는 있답니다. 그건 이제 서비스 차원이라고 하고 이번에는 또 Real사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 Fashion Feel LLC라는 회사와 그 계약을 해서 이 회사는 뭐 4군데 스토어가 있고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디자이너 핸드백과 뭐 액세서리 뭐 여러 가지 옷 같은 것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회사라고 하거든요. 트렌드라는 겁니다. 불과 3년 전에는 사람들이 리세일 이런 고급품 같은 것을 하는 것에 리만 마크스 백화점 다니고 하는 사람들 정도는 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세컨더리 마켓이잖아요. 불과 최근에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가격은 원래의 가격, 비슷한 그 아이템의 가격보다 30%에서 90%까지 싸고 사람들은 이런 것을 많이 원해서 2018년도에 이 같은 그 고급품 리세일 마켓의 규모가 6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뭐 옷, 가방, 뭐 운동화, 뭐 신발 다 포함을 해서 2023년도에는 특히 옷이라든가 말씀드린 액세서리하고 또 이 운동화는 그것만으로도 한 그 51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된답니다. 그럼 지난해에 240억 달러 규모였으니까는 2배가 된다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리만 마크스에서도 결국은 이런 것에 투자를 해야지 되겠다 하고 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원해서. 그래봤자
평균 뭐 1,400달러 그 정도 가격은 줘야지 된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을 제가 조절을 잘못했네요. 중국이 노트르담 그 성당보다 조금 조금 늦게입니다. 1237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 신장 지역에 그런 그 위구르족의 그 사원을 완전히 부쉈다고 하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들어와서 이 같은 그 건축물들을 뭐 호텔로 바꾼다던가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공산당이 좋아요. 뭐 이런 그 현수막을 걸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그 종교에 관한 의식은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있고요. 또 그 노트르담 이 불이 일어나고 나서 빅토르 위고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시간은 건축이고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석공이다 해서 다시 짓는다는 얘기와 함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얼마나 쉽게 사라져버릴 수 있는가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로스앤젤레스가 아니라 뉴욕에 있는 그 자연사 박물관에서 브라질의 우파 대통령을 무슨 공로상을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해서 공로상은 주되 브라질리안 상공회의소에서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